자, 거꾸로 교실 부등식 1강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부등식 들어가기 전에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부등식 복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이 부등식은 뭐라고 읽습니까? 그렇죠.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읽기도 하고 또는 A는 B 이상이다 라고 읽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한 가지 더 읽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중2뿐만이 아니라 중3, 고등학교 가서도 자주 나오는 거니까 이거를 안 헷갈리고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뭐냐면 우리가 대소비교에서 크다, 같다, 작다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요. 자, 보면은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크거나 같다니까 뭐가 아니라는 말인가요? 그렇죠. 작지 않다. 즉 작지 않다라는 말은 크거나 같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어떻게도 읽을 수 있냐면 자, A는 B보다 작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많이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거고 여러 문제에서 함정으로도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A는 B보다 작지 않다라는 말은 작은 게 아니니까 크거나 같다라는 거 명심합시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자, 마찬가지로 자, 이 식은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A는 B 이하이다 라고 읽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도 읽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 식은 어떻게도 읽을 수 있냐면 자,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뭐지 않다. 그렇죠. 크지 않다. 큰 게 아니니까 작거나 같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식은 A는 B보다 크지 않다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를 알아두면 편리하겠죠.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부등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등식이란 부등호를 사용하여 수 또는 식 사이의 대소관계를 나타내는 식인데요. 자, 예를 들면 x는 4보다 작다 또는 뭐 2a 더하기 b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이 부등식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등식의 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해라는 말은 그렇습니다. 부등식의 해란 부등식을 참이되게 하는 x의 값을 의미합니다. 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방정식을 참이되게 하는 x의 값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부등식에서도 해라는 것은 부등식을 참이되게 하는 x의 값을 의미한다. 자, 예를 들어 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x의 값이 자연수일 때 부등식 3x-1은 7보다 작다를 풀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을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럼 x값에다가 우리가 1, 2, 3, 4 이렇게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좌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좌변식이 뭐였습니까? 3x-1이었죠. 자, 여기에 x의 값에다가 1을 대입하면 3 곱하기 1-1은 2가 될 거고요. 자, 우변은 몇입니까? 자, 우변은 보시는 바와 같이 7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우변은 7. 자, 그러면은 2랑 7 중에서 7이 더 크죠? 7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부등식, 부등호가 참이 됩니다. 자, 3x-1은 7보다 작다라는 식은 x는 2를 대입할 때 참이 되네요. 자, 두 번째, x에 2를 대입해보면 좌변은 3 곱하기 2-1은 5가 됩니다. 자, 우변은 여전히 7이네요. 자, 우변은 7. 5는 7보다 작다. 얘도 어떻게 돼요? 그렇죠. 성립하죠. 참입니다. 자, 세 번째. x에 3을 대입하면 3 곱하기 3-1은 9 빼기 1은 8이네요.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네요. 8은 7보다 크죠. 자, 그러면은 3x-1이 7보다 작다라는 이 부등식이 참이 됩니까? 거짓이 됩니까? 그렇죠. 거짓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4를 대입해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등식의 해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x는
2라고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x의 값이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답이 이렇게 두 개만 나오는데, 뒤에 여러분들이 배울 문제는 이제 앞으로 수가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연수란 조건이 없으면 범위로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거는 다음 강의 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부등식의 성질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좌변이 2 그리고 우변이 4라고 되어 있을 때 2는 4보다 작으니까 4가 크죠. 그래서 부등호의 방향은 이렇게 되는데요. 자,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 보겠습니다. 자, 양변에 똑같이 2를 더해 볼까요? 자, 그러면은 더하면, 자, 이 값은 4가 되고 이 값은 6이 되니까 여전히 부등호는 오른쪽이 더 크네요. 자, 그럼 같은 수를 빼봅시다. 자, 2, 4 양변에 2를 빼면은, 자, 여기도 2를 빼볼게요. 자, 그러면은 좌변은 0이고 우변은 2니까 여전히 부등호의 방향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양수를 곱해볼게요. 자, 2와 4가 있는데 양변에 양수 2를 곱하면 좌변의 값은 2 곱하기 2는 4, 우변의 값은 4 곱하기 2는 8. 8이 더 크니까 부등호의 방향은 이렇게 되겠죠. 자, 양변을 양수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2, 4 양변을 똑같이 양수인 2로 나눠보면은 이 값은 1, 이 값은 2가 되므로 여전히 부등호의 방향은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런데 양변의 음수를 곱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2하고 4가 있는데 양변의 음수 마이너스 2를 곱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자, 이 값은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고 4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8 중에 뭐가 더 큽니까? 자, 음수에서는 절대값이 작은 마이너스 4, 이 값이 마이너스 8보다 크죠. 자, 그 다음에 양변의 음수를 나눠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 나누기 마이너스 2하고 4 나누기 마이너스 2를 보면은 2 나누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 4 나누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가 되므로, 자, 마이너스 1이 더 크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관찰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부등호의 방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어느 경우였나요? 자, 보면은 여기 부등호의 방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는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같은 수를 빼거나 양수를 곱하거나 양수를 나눈 경우였죠. 자, 이와 같이 이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부등호의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는 양변의 음수를 곱하거나 양변의 음수를 나눌 때, 즉 음수를 양변에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를 통해서 부등식의 성질을 일반화해서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은, 자, A가 B보다 클 때, 자, 이게 성립할 때, 자, 보면은 A 더하기 C, B 더하기 C, 자, 같은 수를 더하거나 같은 수를 빼거나 이렇게 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그대로 유지가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C가 양수이면은, 자, C가 양수이면은 A 곱하기 C, B 곱하기 C, 양변에 양수를 곱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양변을 음수로 나누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자, C가 음수이면, 자, 양변을 음수로 곱하거나 양변을 음수로 나눠줄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음수로 나눠주거나 곱할 때는 부등호의 방향은 바뀐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한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자, A가 B보다 클 때, 자, A 더하기 3, B 더하기 3. 자, 같은 수를 더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자, 같은 수를 빼도 부등호의 방향은 그대로. 양수를 곱해도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양수로 나누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그대로지만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를 나눌 때는 부동의 방향은 바뀐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잘 복습하고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